한 주간의 주요 정책, 회의, 산업 일정을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또 유망 종목을 골라내는 시간입니다. 이슈 캘린더 KB투자증권의 김형민 투자정보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 어떤 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먼저 준비된 화면 보시면서 주요 일정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 3일 오늘이죠. 나노융합 확산 전략 발표가 직영부 주최로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4일에는 RFID NFC 컨퍼런스 2012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국제 3D 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이고, 그리고 5일에는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 계획서가 브라질 육상교통청을 통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일 같은 날에는 또 KT 전자지갑 사업 공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7일에는 아이폰 5의 국내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일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일정을 가장 주목을 하고 계세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전자지갑 서비스를 이제 KT가 이번에 런칭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우선 그 KT 전자지갑 서비스 이번 그 12월 5일에 이제 공개될 예정인데요. 서비스의 이름은 모카페이입니다. 모카페이라는 서비스를 이제 공개할 예정입니다. 모카페이는 그 KT가 비밀리 이제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전자기업 서비스, 삼성그룹에서도 이 전자기업 서비스를 런칭한 바가 있는데요. 최근 NFC라든지 또는 모바일 결제라든지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진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이 전자결제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 전자지갑 서비스, 전자월렛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세계 전자지갑 시장을 겨냥해서 KT가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모바일 전자지갑과 이 결제 기능을 결합해서 이 통합형 스마트폰 이 복합 결제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그 은행이나 카드 그리고 가맹점들 또 기타 제휴사들을 초청을 해서 이 5일 이 광화문에 있는 이 KT 올레스퀘어에서 모카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고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KT는 삼성 월렛 서비스를 뛰어넘는 스마트폰 이 스마트 모바일 결제 연합을 일단 구축한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는 이 해외 모바일 결제 시장까지도 진출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략적으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모카페이의 특징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세계 최초로 이제 NFC 근거리 무선 통신이죠. 그리고 바코드, QR코드 요즘 스마트폰 쓰시는 분은 QR코드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형태의 이런 결제 기술을 탑재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결제뿐만 아니라 이 모바일 쇼핑과 또 편의점 그리고 지로 결제 이런 그 결제 환경상의 어떤 제약 조건을 모두 없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파격적인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오픈 결제 플랫폼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신용카드도 신용카드지만은 뭐 체크카드라든지 직불 카드라든지 뭐 선불카드, 뭐 상품권 이런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 전자지갑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스톱으로 이제 그 안에서 필요한 그 카드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새로운 카드를 모바일용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 번호하고 계좌 번호만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카페 베네가 이제 전국에 800여 개 가맹점을 보유한 이제 커피 숍이 되겠는데요. 네. 이런 카페 베네라든지 또 이 교보문고라든지 이런 가맹점 주된 가맹점들이 차례차례 이제 계약을 맺게 되게 되는데 향후에 이 서비스가 얼마나 확산될지는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모바일 전자지갑 그러니까 이 KT가 어떤 통신 사업의 그 성장성의 부재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비통신 부문 사업을 강화하겠다 이런 공언한 바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번 그 모카페이가 대표적인 어떤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의 이 모바일 전자기업 서비스가 삼성 월렛 서비스가 되겠는데 이 삼성 월렛과 이 모카페이가 시장에서 상당히 좀 이 대결 구도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KT는 통신사가 되겠고요. 삼성 월렛 서비스,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비통신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어떤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떤 경쟁 구도도 우리가 좀 관전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재밌는 내용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가맹점에서 이제 어떤 결제를 할 때 여기에 어떤 뭐 추가적인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인트라든지 예.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고객들이 인지하기 좀 어려운데요. 이 전자지갑에 그 내용들 카드를 다 담아 놓으면은 결제할 때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좋네요. 네, 그래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카드 또는 뭐 이런 결제 수단을 이쪽에서 이제 선정을 해줘서 직접 사용할 때는 좀 고객 측면에서 편의성이 좀 더 극대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런칭을 하게 되면 한번 뭐 사용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그 전자지급 서비스가 뭐 해외에서도 구글 월렛 하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서히 이제 일반 대중에 보편화되는 어떤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뭐 NFC, 뭐 근거리 무선통신이라든지 뭐 전자지갑, 전자결제, 모바일 결제 이 관련 또 업종이나 종목들의 또 긍정적인 어떤 그 이슈가 부각되면서 주가에도 좋은 그런 또 재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이버 쇼핑이 점차 증가를 하면서 지난 3분기에는 이 사이버 결제 규모만 해도 8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모바일 결제 관련주들 큰 수혜를 입었는데 이제는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모바일 결제 지갑을 통해서 또 결제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러한 종목들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KT가 이번에 런칭한 예. 서비스니까 물론 KT에도 비통신 사업 부문에서의 성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KG 뭐 이니시스라든지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KG 이니시스와 어떤 제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 그리고 유비벨록스, 뭐 한국 사이버 결제와 같은 종목들 관련주들에 대한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뭐 한국 사이버 결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먼저는 뭐 지난 10월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바 있는 종목인데 결제 관련주들이 좀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왔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좀 상대적으로 이런 뭐 IT 업종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인데 꾸준히 좀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 이슈와 더불어서 상승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시점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 전자결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PG라고 하는데요. 이 온오프라인, VAN, 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소셜 커머스 쪽에서 특히 두드러진 그런 어떤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PG 쪽에서 MS 마켓 쉐어가 5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 인식이라든지 NFC 관련 기술까지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전자지갑 서비스와 에서 이슈화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투자 포인트로서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는 이 전자상거래 시장에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온라인 마켓상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이 신용카드 거래를 가능케 하는 그런 그 서비스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어떤 가맹 대리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모바일 결제 업체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PG라든지 VAN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 측면이 되겠습니다. 네. 전자상거래 규모, 앞서 뭐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빠르게 이 전자상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PG 쪽 수수료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이 또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3개사가 보면은 그 신용카드 전자상거래 PG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그 과점의 어떤 시장 체제 하에서의 꾸준한 어떤 실적 그 성장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FC 이 전자 직불 결제 서비스 이 부분이 이제 11월부터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또 동시에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결제 시장이 사실 이 하반기가 성수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 좀 어떤 계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실적에서의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올해 그러니까 2012년 상반기 카드 이용 실적하고 이 건수가 각각 16.9% 그리고 5.1% 증가를 했는데요. 신용카드 결제 금액은 지금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건당 이용 금액은 그 감소와 함께 VN 사업 같은 경우는 높은 성장성을 구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올해 회사 측에서 제시한 가이던스를 보면요, 매출이 1,550억 원이고요. 예, YY, 그러니까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네. 영업이익은 85억 원 정도, 전년 대비 39%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내년 실적을 감안했을 때 더 부담이 적어지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가이던스 이상 충족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차트 흐름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한국 사이버 결제 보시다시피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정배열 차트 흐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최근 들어서 이격이 상당히 좁아진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간의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어떤 그 부담스러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격 좁아진 시점에서 지금 13,000원대에서 추가적으로 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전 고점 16,000원대의 어떤 그 한 번 더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주봉 차트 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약 10월, 11월 거의 이제 좀 등락은 있었지만 14,000원 전후로 해서 좀 횡보 구간이었다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주봉상에서 5주 이동 평균선 그리고 20주 이동 평균선 요 그 이동 평균선들이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16,000원 이전 고점 수준까지는 한번 반등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KT의 전자지갑 사업이 5일에 공개된다라는 이슈를 바탕으로 관심 종목으로는 한국 사이버 결제에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KB투자증권의 김영민 투자정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